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수적천석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물숫자입니다. 물숫자. 물숫자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이 시간에 배우기 바랍니다. 물숫자고, 요 적자는 물방울 적자입니다. 이게 물수변이니까 오른쪽은 이게 형성문자니까 이건 소리고, 물방울 적자. 이 천자는 구멍 뚫어질 천자 이렇게 됩니다. 위장에 빵꾸 난 것을 위에 천공 났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장천공이라든지 요 뚫을 천자입니다. 석은 돌석자입니다. 이 말은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돌에 구멍이 뚫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 하게 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작은 것이라도 계속 하면 많아진다. 즉 티끌 모아 태산, 그 말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 또는 작은 것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커진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업을 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앞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여러 걸 다 설명하셨지만 의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을까, 내가 힘껏 일을 하는데 돈은 엉뚱한 놈이 벌어가는 거 아니냐, 요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셋째, 그렇다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앞에 두 가지가 해결되면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터득해 가고, 스폰서로부터 스폰서십을 받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터득해 갑니다. 그러면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기준은 6가지입니다.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판단해서 여기서 합격을 해야, 그 사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합법성, 이게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냐.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도 사업 자체를 합법적으로 하는 회사냐 하는 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입니다.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영 능력이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세 번째는 제품의 경쟁력이에요. 제품의 경쟁력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우선 아이템이 적절한 거냐 하는 것이고,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거냐 하는 문제예요. 네 번째, 수익 구조입니다. 보상품은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걸 따져보셔야 되고, 다섯 번째, 비용 부담, 즉 회원이 될 때 진입비를 받느냐 월간 유지비를 받느냐, 이거 지출하고 나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전입니다. 맨날 좋다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비전이 있는 것이냐, 자신 말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걸 봐야 돼요. 따라서 이 6가지 기준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 이 회사는 할 만한 회사입니다. 쥐가 직원이니까 그러겠지, 그렇지가 않고, 요 다단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요놈도 사기치는 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와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 앉아서 강의 여러 번 들었습니다. 송리산에 가서도 듣고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분명히 고용 창출과 소득 분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제3의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단 이것이 매우 도덕적이고 정의롭게 진행되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그걸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송리산에서 만약 내가 갑자기 안 보이면 이 회사가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떠나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정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터미가 초인류 기업을 지향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애터미 사람들이 초인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또 오해해. 그럼 초인류가 되려면 초인류 대학을 나와가지고 머리가 초인류로 좋아야 되느냐? 그거 초인류 아니에요.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신사숙녀가 초인류예요. 그러면 수적천석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쌓으면 큰 것이 된다. 우리 속담에 낙수물이 대도를 뚫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 얘기는 어디 나오냐 하면은 중국 송나라 때 나대경이라는 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항림옥로라는 책에 나오는데 송나라 때 장괴라는 사람이 고을 현령 사또로 부임하게 됩니다. 사또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사또로 부임했으면 요 관아에 먼저 순찰을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찰을 도는데 어떤 하급 관리, 이걸 구시라치라고 그러는데 하급 관리가 창고에서 수령이 순찰을 돈다니까 불이 나게 튀어나왔어요. 새로 부임한 사또가 보니까 저놈이 뭔가 수상해. 창고에서 저놈이 왜 저렇게 불이 나게 나오는 거 하고 그놈을 잡아서 조사해 봤더니 동전 한 입을 상투에다 숨겨가지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이 동전을 어디서 났냐 했더니 창고에서 훔친 거야. 그래서 장괴라는 수령이 사또가 형제한테 명해가 저놈을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치라고 이와 같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동전 한 입 훔친 놈이 사또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야 동전 한 푼 훔쳤다고 곤장을 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장괴라는 수령이 한 말이 요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한 입을 훔친다고 생각하면 1000일이면 1000입을 훔치는 거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도 돌을 뚫을 수 있듯이 이런 작은 과오를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큰 도둑놈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자기 작은 잘못이지만 너 이거 잘못했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곤장 몇 대로 끝날 것을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항의하다 목이 달아나 버려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반드시 아까 성공의 비법을 조상현 이 총장께서 다 말씀했어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첫째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더라고. 간절함. 이게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영 부영 세워라 내워라 연속극 볼 거 다 보고 요거 동창 만들어서 이놈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다 때려 죽일 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성공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강한 의지죠. 목표가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조상현 총장이 부지런함 그랬어요. 부지런함. 이게 게을러 빠져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요 하루 24시간이 적다 하고 뛴 분들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뛴 분입니다. 게을러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정직함 그랬어요. 정직함.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정직함.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부지런한 몸놀림, 이게 몸공부, 몸놀림, 그리고 마음공부, 정직함, 요게 어우러지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채근담이라는 책에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채근담은 명나라 때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채근은 나물 뿌리를 씹는다 그 말이에요. 나물 채자 뿌리 근자니까 나물 뿌리를 씹는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물 뿌리를 씹고 살아도 자기의 뜻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나물 뿌리를 씹듯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잘근잘근 씹어서 잘 이해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얘기거든요. 승거목단 수적천석 여기 나오죠. 요것은 요 높은 성자하고 톱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옛날 목수들이 먹줄을 가지고 나무 위에 줄 긋지요. 튕기면 까만 줄이 팍 생기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녹근으로도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녹근 계속해봐요. 나무 잘라져요. 그 다음에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을 수 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힘쓰고, 여기서 도는 무슨 도사가 된다거나 그런 것도 형이상학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도는 자기가 갈 길입니다. 내가 애터미 사업에 성공한다고 하는 도, 성공하겠다고 하는 도를 구하는 사람, 그렇게 하고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구하라. 힘써 구하라. 부지런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수도고성, 물이 모이면 도랑을 이루고, 맞죠? 작은 물이라도 모이면 도랑을 이루고, 과숙철학, 참외는 익으면 꼭지가 떨어진다. 참외 익었는데 꼭지 안 떨어집니까? 그거 떨어져요.
요게 뭐냐 하면은 자연 법칙이다 그런 말이에요. 도를 얻으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라. 다시 말하면 성공하고자 한 사람은 자연 법칙, 창조 법칙 또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 살아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고 편법을 쓰면 그건 자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를 이룰 수 없다. 즉 성공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 다음에 기록과 수도선부, 수창선고는 같은 개념입니다. 수도선부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하신 말씀입니다. 물이 차면, 물이 밀려오면 큰 배가 저절로 뜬다. 수창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차면 배가 높이 떠오른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밑에 소비자 조직을 많이 깊고 넓게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내 소득과 직위는 올라가게 돼 있다. 자, 항림옥로에 실린 시가 하나 있으니까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시 하나 감상하고 넘어갑시다. 요것은 어떤 이름 없는 비구니가 이렇게 시를 읊었다. 이 오도송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읊는 시를 오도송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항림옥로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우리 애터미 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진, 일, 심춘, 불견춘. 종일토록 봄을 찾아 헤매었지만 봄은 오지 못하고 봄이 온다기에 밖에 나가서 봄이 어디 왔는지 찾으러 돌아간 거예요 지금. 집신이 닳도록 산 위의 구름만 밟고 다녔네. 돌아와 웃고 있는 매화 향기를 맡으니 봄은 매화가지에 이미 무르익어 있었네. 그러니까 뭘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뭘 하면 내가 성공할까? 높고 거룩한 데 찾지 마세요. 거기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낮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가까운 곳에 봄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봄이 와 있다. 이 가까운 곳에 와 있죠. 자기 집 초가집에 와 보니까 매화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봄이 여가 있네. 이렇게 찾았다 이 말이에요. 자, 남상이란 얘기였어요. 남상은 요 남자는 넘칠 남자입니다. 넘칠 남 또 퍼질 남 함부로 남 뭘 남용한다 할 때도 쓰고 넘친다 할 때 써요. 상자는요 잔상자입니다. 옆에 있는 뿔각자지요. 요거 옛날에 술잔이 뿔이었기 때문에 뿔각자 옆에 이게 형성문자니까 이쪽은 소리고 그래서 잔이 넘칠 정도의 물 그 말입니다. 요건 순자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공자가 자기 제자인 자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자로라는 이 공자의 제자가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공자가 그걸 나무랍니다. 양자강의 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 한 잔 술잔에 넘칠 정도의 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면 큰 배를 띄우고 바람이 불어서 함부로 건널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시작이 미미하지만 네가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처음에는 옷 한 벌 입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낭비가 심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큰 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중국의 2대 강이 이쪽으로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이쪽에 양자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메콩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가 있죠. 요 황하가 여기가 있고 요 파란 것이 양자강이고 여기가 메콩강. 여기가 청해성인데 이 청해성에서 이 3대 강이 다 발원을 해요. 이게 양자강의 발원지인데 이거 뭐 정말 술잔에 넘칠 정도의 물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하악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따라서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게 소비자 한두 명 구축하고 라인 구축하고 이게 돈 안 됩니다. 돈 안 돼요.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큰 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큰 배를 띄울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기하급수의 원리하고 연결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술곱수, 다시 말하면 더하기 빼기에는 능합니다.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그렇게 능하지가 않아요. 곱하기 나누기는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기하급수의 원리, 곱하기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이너리 시스템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바이너리 시스템이 그려보면은 요게 나지요.
나가 있으면은 나는 2의 영승입니다. 요건 1이 되죠. 2의 영승은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이 되죠. 요것은 2의 1승이고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것은 2의 2승이고 요건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기하급수인데요. 2의 배수로 넘어가는 게 기하급수인데, 어떤 구두쇠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걸 매우 아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사장님, 저는 오늘은 1원만 주시고 내일은 2원 주시고 모레는 4원 주시고 글피에는 8원 주시고 이렇게 봉급을 받고 한 달간 일을 하겠습니다. 사장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3,000원이면 되겠거든. 아이고, 이거 땡 잡았다. 3,000원이면 되겠다. 3,000원이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1원이죠 2원이죠. 쑥 가봐요. 요게 2의 구승은 11제입니다 11제 돼봐야 512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일까지는 이 사장님이 계산해 봤겠지. 옳다. 11제 512원이니까 30일이면 1,500원이면 이러면 쓰겠네. 1,500원이 되는가 봅시다. 계속 이만큼 가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30일째 5억 3,687만 912원, 31일째는 10억 7,374만 1,800. 이게 기하급수의 위력입니다. 자, 이 기하급수 원리가 작용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요, 누적 단계가 제한되면 기하급수의 원리가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단계에서 끊었다 그러면 어때요? 512원밖에 안 돼. 512원. 그런데 그게 30단계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5억 3,678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10단계까지 계산해 가지고 아이고 512원, 한 달이면 1,500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의 위력이에요. 수학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희한한 것은 우리 이제 복사지 있죠. 복사지 한 장 두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장이 1cm입니다. 복사지 100장이 1cm예요. 그럼 한 장이면 0.1mm예요. 0.1mm. 그럼 복사지 한 장이 0.1mm인데 이걸 50번 접으면 얼마가 될까? 50번 접으면 얼마가 될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한 20cm 되겠네. 어떤 사람은 그렇고 저 사람 키만큼은 되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가 봅시다. 이걸 50번 접으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입니다. 1억 1,258만 9,991km가 돼요.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km니까 한 번 더 접어버리면 51번을 접어버리면 태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0.1mm짜리를 50번 접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1원이라 하더라도 0.1원밖에 안 되는 소독이라 하더라도 한 단계에서 50단계가 내려가면 1억 1,259만 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가 한번 봅시다. 시속 300km짜리 KTX로 가면 60년이 걸리니까 여기 태양까지 도착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고속도로 100km니까 택시로 100km로 달려가면 이 거리가 171년을 달려가야 되니까 여기에 그때까지 계실 분이 계시나? 이 거리예요. 이게 0.1mm짜리 50번을 접을 때 나타난 숫자입니다. 이게 기하급수의 원리예요. 이 원리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 원리 때문에 여기 나와는 리더들의 능력이 무슨 다른 삼성 LG보다 능력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재심합력, 한 마음으로 힘을 합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가만히 보면은 지가 잘났다고 혼자 뛰는 사람은 결코 성공 못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에서만 가능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다른 A사, N사, B사 뭐 이런 게 H사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기하급수가 거기서는 몇 단계로 끊어버립니다. 기하급수가 나타나질 않아요. 몇 단계 이상은 안 된다고 끊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보듯이 10단계까지만 했다? 그럼 512원밖에 안 돼요. 한 달에 512원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20단계로 넘어가고 30단계까지만 허용해도 5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한 단계가 되지 않으면요 기하급수의 원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